그래서 복습을 한 개만 할게요. 자, 매크로를 지난 시간에 매크로를 할 때 문제 유형을 보면 문제를 보면 이런 작업을 하는 요런 거 계산하는 이익 금액, 판매 금액에서 매입 금액 빼는 이익 금액을 계산하는 요 F4에서 F11번 영역에 이익 금액을 계산하는 계산식은 이건데 그거 계산하는 거 매크로로 생성하라 했고요. 간단하게 매크로 하나 생성합니다. 그죠?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매크로를 생성하는 거예요. 매크로를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 이 기록의 과정은 매크로 아이콘이 보시면 녹음기 버튼처럼 생겼죠. 매크로 개발 도구에 매크로에 보면 녹음기 버튼 여기 빨간 거 있잖아요. 그죠? 빨간 녹음기 버튼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한다, 녹화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기록 과정 안에 자, 셀 포인터 위치에 상관없이 매크로가 실행돼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내가 계산해야 되는 자리 외에 셀 포인터 위치를 어디 합니까? 셀 포인터 위치를 계산할 자리 외에 다른 곳에 두시라고요. 셀 포인터 위치를 다른 곳에, 다른 곳에 어디가 아닌 다른 곳요. 계산할 자리 말고 다른 곳에 두셔야지 셀 포인터 위치에 상관없이 돼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 두고 기록하기 전에 자, 요거는 앞에 가야 되겠네요. 그죠? 요 셀 포인터 위치는 기록 단계 이전에 다른 곳에 두고 시작을 해야 매크로 기록 단계에서 내가 계산할 위치를 딱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다른 곳에 두고 지금 계산을 할 때는요. 매크로 기록을 시작을 할 때는 요 시작할 때 뭘 합니까? 셀 포인터 위치를 내가 계산해야 되는 자리에 클릭을 한번 해줘야죠. 클릭이나 또는 밑에 서식 넣을 때 같으면 범위 설정을 그죠? 클릭이나 범위를 지정해서 계산할 곳에 먼저 찾아가고 자, 그 다음 하라고 하는 계산식을 수식을 하고 자, 수식 계산 다 했으면 자, 우리가 계산해서 한 개 계산해서 채우기 하죠. 그죠? 수식 계산하고 채워서 복사하는 채우기 과정도 하고 할 거 다 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종료. 기록 중지. 기록 중지를 해줘야 되겠죠. 자, 기록 중지는 잘 하다가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왜냐하면 다른 거 하러 가기 바빠서 중지 안 하고 다음 단계인 도형 그리로 막 가버리면 도형 그리는 과정이 매크로에 다 기록이 돼서 내가 매크로 실행을 이익 금액이라는 매크로를 실행시키면 도형을 매번 자꾸 그려요. 도형이 내가 실행시킬 때마다 무한 반복해서 계속 실행시키기 때문에 자, 반드시 기록 중지까지 해서 매크로 생성을 합니다. 기록 버튼을 누르고 처음엔 다른 곳에 뒀다가 기록 버튼을 누르고 셀 포인트 위치를 계산해야 되는 F4번 셀에 딱 둔 다음에 그 다음 계산할 거 다 해서 채우기로 복사해서 기록 중지까지 제대로 마무리를 하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 단추를 그리죠. 단추 그릴 때는 어떻게 해요? 자, 단추를 그릴 때는 미리 위치 파악을 하시라 했죠. 미리 위치 파악을 하기 위해서 블럭 설정을 하시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자, 단추 버튼 아이콘 눌러서 십자 모양 나타나고 있는데 내가 요 B13 찾아다니다가 아무 곳에나 클릭해버리면 막 생성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요 위치에 대한 위치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 도형을 그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단추를 그릴 때 Alt를 누른 상태에서 Alt가 눌려 있는 상태에서 모든 드래그 작업이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Alt가 먼저 눌려 있고 내가 십자 모양 있을 때 쭉 드래그를 해서 마우스를 놓고 드래그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Alt를 놔야죠. Alt가 눌려 있는 동안 드래그 작업이 다 이루어져서 자, 끝내야 되고요. 자, 단추의 경우는 세 번째 단계로 매크로 지정이 있는데
매크로 지정 단계가 자동 연결되고요. 다른 일반적인 도형들은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추만 매번 연습하던 분은 자동 연결되니까 도형 하다가 보면 잊어버려요. 그냥 내가 도형 그렸으니까 매크로 지정이 됐겠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신다고요. 그래서 도형의 경우에는 반드시 매크로 지정을 하러 가줘야 되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하러 가줘야 되고, 단추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 창이 열렸을 때 앞에 만든 매크로하고 지금 만든 단추와 매크로 지정 단계를 통해서 연결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연결 작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매크로 지정을 하러 가주는 우리는 요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추는 여기에서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고, 도형을 그리면요, 도형은 내가 마우스 우클릭해서 매크로 지정 단계를 어떻게 합니까? 마우스 우클릭해서 직접 하러 가라고요. 그죠? 직접. 단추는 자동으로, 도형은 직접 해주는 걸로.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 단추나 도형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뭘 넣어라 하는 말이 있으면 요 글자 보고, 매크로 이름하고 동일할 때가 거의 우리 교재의 99%인데 한 개 정도 틀리게 나오거나, 지금 그 틀리게 나왔던 문제가 그 전 거라서 없어져 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시험장에서는 한 번 더 보고 쓰는데 이거 보고 쓰는 게 아니라 이거 보고 쓴다는 거, 그 주의사항 지금 계속 강조했으니까 이걸 보고 씁니다. 자, 여기에 쓰라는 말이 없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없을 때도 있고, 있더라도 이거랑 조금 다르게 이름이 적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요 글자를 보고 도형 그리는 단계에서, 단추 그리는 단계에서 텍스트도 입력하시고. 됐죠? 이게 전체 매크로의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요 과정을 하라 하면 여기까지를 딱 잘라서 중지를 반드시, 중지하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죠? 그거 꼭 주의를 하세요. 자, 그러면 매크로 한번 해보죠. 처음 시작은 아무 자리나 다른 곳에 두라 해서요. 처음 시작은 아무 곳에나 다른 곳에 둬야 매크로 기록 과정에서 요 셀을 선택해서 이 셀 선택하는 것이 프로그램 코드로 기록될 수 있게, 그래서 딴 데 두시고,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이 금액, 그 다음 나머지는 생략하고, 현재 통합 문서, 요거는 필수 사항입니다. 그죠? 현재 통합 문서 안 건드리시면 되고, 확인. 자, 확인까지 하면 녹화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키보드나 마우스로 명령 내리는 것들이 기록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록 버튼 확인 누른 다음에 요 셀을 클릭을 딱 하면 내가 마우스 클릭했는 걸 기록할 거고, 그 다음 계산식을 쓰죠. 이꼴 판매 금액 빼기 매입 금액. 식 쓰다가 아직 완성 안 시키고 지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기록이 안 돼요. 자, 내가 썼다가 지웠다가 했는 걸 기록하는 게 아니라, 쓰고 난 다음에 엔터를 한번 쳤어요. 근데 잘못돼서 다시 해요. 그럼 그건 기록하겠죠. 자, 아무튼 뭐 다시 여기 F4번 셀 클릭해서 이만큼 다 계산하라 했으니까 이걸 한 개씩 낱개로 계산하든 하나 계산해서 쭉 복사해서 계산하든 그런 걸 묻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낱개씩 계산하라 하면 시험 시간 안에 못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답 다 구하는 거 구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다 구했고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중지를 꼭 하시라고. 중지. 요 과정 안에서 방금 우리가 했던 게 셀 포인트를 아무 곳에나 뒀고 기록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 가서 계산하고 쭉 복사했으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간단한 요 계산을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지를 시켰어요. 그럼 매크로 자체만으로는 요 과정이 이해가 되면 매크로는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매크로를 실행시키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형을 그려주라 했고, 또는 단추를 그려주라 했어요. 그죠? 지금 방금은 단추를 B13에서 C14 위치에 그려주라 하니까 미리 위치 파악을 해두는 겁니다. 미리 위치 파악을 해둔 다음에,
자, 단추는 개발 도구에 삽입해 가면 비슷하게 생겨서도 밑에 거 아니고요. 자, 위에 있는 양식 컨트롤에 있는 요 단추고, 자, 클릭한 다음에 위치 파악을 미리 해놨으니까 어디서 어디까지다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때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롭 작업의 모든 시작과 끝을 다 하셔야 되는데, 이때 십자 모양이 자, 정확히 여기 안 가셔도 돼요. 자, 왜냐하면 Alt를 눌러주면 요 공간, 자, 지금 저는 빠져나갈게요. 여러분들 그대로 기다리시면서 이야기해보면, 자, 블럭이 풀렸네. 이 공간에 제가 펜을 누르니까 블럭이 살짝 지워지네요. 제가 그러면 다시 이야기해보면 이렇게 이 공간이 블럭을 설정해놨다면 이 공간에 요 셀에 4분의 1 이거 위에 이 어딘가에 십자 모양이 있으면 된다고요. 이 어딘가에 있으면 자동으로 요 자리에 딱 붙어요. 그 다음 요 공간에 어딘가에 있으면 이쯤 오면 여기 딱 붙을 겁니다. 그죠? 그때 딱 붙으면 그때는 놓으시면 돼요. 우리가 딱 해주고 싶은 건 이 자리에 붙이고 싶은 건데 마우스 십자 모양이 꼭 여기 안 가도 요 어딘가에 있으면 여기 딱 붙을 거고 요 어딘가에 있으면 여기 딱 붙을 거예요. 그럴 때 그려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위치 파악을 해놨고 단추 전 다시 누를게요. 십자 모양 있으면 Alt 누른 상태에서 적당히 이쯤에서 이렇게 요 정도 왔는데 그려지잖아요. 마우스 놓고 Alt 놓고 자, 그리고 매크로 지정창이 자동으로 연결되어 왔습니다. 단추는 이미 그려져 있어요. 안 보여도 그려져 있죠. 그려져 있고 매크로 지정창 3단계로 자동으로 넘어왔고 여기에서 아까 만들어 놨던 매크로 이름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확인. 자, 그리고 텍스트를 쓰라 하는데 텍스트를 커서 넣어서 쓰면 단추 1 하는 글자를 직접 지어야 되지만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이익금액 써주면 단추 1을 우리가 직접 지을 필요도 없이 다 지어졌고 밖에 클릭하면 요 1번 문제 하나가 끝난 거죠. 자, 그 다음 할게요. 자, 2번도 똑같은 과정인데 간단한 서식을 넣어라 하는 겁니다. 1급 과정은 이런 매크로 문제에 간단한 서식, 간단한 계산이 아니라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을 매크로로 기록하시오. 부분합하는 과정을 매크로로 기록하시오 하면 어려운 거 없어요, 사실은. 그냥 요 과정 안에 기록 버튼 누르고 피벗 테이블 다 만들고 중지하면 그 똑같은 겁니다. 우리만 그냥 2급이라서 조금 쉬운 거 냈을 뿐이지 그냥 매크로라는 자체는 내가 기록과 중지 사이에 했는 것들이 프로그램 코드로 다 작성이 돼서 그걸 명령만 내리면 무한 반복시킬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매크로예요.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요 과정이 끝나면 반드시 기록 중지입니다. 자, A3에서 F3번의 셀 스타일에 있는 파랑 강조 1번 요 스타일을 적용하는 거. 우리 범위 설정 셀 스타일 가서 파란 강조 1 딱 눌러주면 끝나죠. 예, 그거 기록을 하라 하는 거고요. 자, 만약에 문장을 딱 읽었는데 셀 스타일이 뭐지? 내가 셀 스타일을 기능을 모른다. 그럼 이 문제는 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매크로는 이미 다른 걸로 공부를 많이 해놨지만 셀 스타일을 모르면 풀 필요가 없고 계산도 내가 계산을 할 줄 모르면 풀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자, 보고 내가 셀 스타일을 이제 아는 거니까 어떤 자리에 뭘 하라는 건지 내용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기능이라면 이제 매크로 기록을 하러 갈게요. 자, 셀 포인트 위치는 아무 자리에나 딴 데다 두고 매크로 기록의 매크로 이름은 셀 스타일. 자, 확인 누르면 지금부터 하는 것이 기록이 되니까 지금 우리가 A3에서 F3번을 범위 설정 딱 해두고 홈에 셀 스타일에 파랑 강조색 1번을 클릭하면 그 색깔 넣어준 것이 기록이 됐고
다시 개발 도구에 가보시면 기록 중지가 있으니까 색 넣으라 해서 색 딱 넣었으니까 반드시 기록 중지. 도형 그리러 가기 전에 내가 중지했는지 꼭 봅니다. 자, 중지했어요. 자, 그 다음 도형 넣을 위치 E13에서 F14번의 둥근 모서리. 자, 오늘 지금 잘못 그려볼게요. 둥근 모서리 해야 되는데 그냥 사각형으로 한번 먼저 할게요. 실수로 둥근 모서리 말고 딴 거 먼저 할게요. 자, E13에서 F14. E13에서 F14라는 위치를 미리 파악을 했어요. 자, 삽입에 도형에 자, 이거 해야 되는데 실수로 요거 앞에 거 할 겁니다. 자, 앞에 거 선택해서 Alt 먼저 누르고 드래그해서 그렸어요. 자, 도형을 그려도 매크로 지정이 아직 안 된 겁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이 매크로 아까 셀 스타일이라는 매크로는 매크로대로 있는 거고 생성돼서 있고 도형은 도형대로 별개로 생성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이 도형과 셀 스타일 매크로는 아무 연관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매크로 지정 창에 가서 셀 스타일을 지정해주면 셀 스타일 확인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요 도형에 매크로가 연결이 됐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도형의 이름도 셀 스타일 적어주라 했으니까 셀 스타일이라고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밖에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 했어요. 그죠? 하고 보니까 이 도형의 모양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도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하려니까 손가락 모양이 나오면 왼쪽 클릭하면 매크로만 자꾸 실행을 시키잖아요. 자, 그래서 왼쪽 클릭으로는 도형 선택을 못하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러면 메뉴가 나왔는데 메뉴는 우리가 누를 생각이 없어서 왼쪽 버튼 한 번 더 도형 위를 클릭하면 조절점이 보이죠. 자, 이렇게 조절점이 있을 때 자, 쉐이프 형식에 가보면 도형 편집에 도형 모양 변경에서 다시 새로 도형을 사각형 둥근 모서리 요걸로 선택을 바꿔줄 수 있어요. 바꿔주고 나면 도형의 끝이 둥근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위치가 잘못됐으면 크기가 더 크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작게 했다. 또는 작게 해야 되는데 크게 했다 하면 지금 바꾸시면 돼요. Alt 누른 상태에서 끝점을 드래그해서 수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조절점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죠.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위치가 옆에 칸으로도 갈 수 있고요. 옆에 칸에 옮겼을 때도 요 대각선 끝점을 딱 맞춰 주셔야죠. 위치가 잘못돼서 옮기더라도 대각선 끝을 Alt 누른 상태에서 딱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정은 마우스 우클릭 다시 왼쪽 좌클릭해서 요거를 조절점이 생겼을 때 작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요거는 매크로를 실행시키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런 과정 도형을 만들었어요. 자, 이따가 이제 필기 문제를 풀게 될 텐데 필기 문제를 풀다 보면 자, 나올 만한 거 이제 지금 쭉 다 한번 적당히 이제 설명드리고 문제지로 갈게요. 자, 매크로를 기록하러 가면 기본 이름 매크로 기록 창에는 매크로 이름이 있고요. 기본 이름이 뜹니다. 그 기본 이름은 지금 바로 수정할 수 있죠. 지금 바로 수정할 수도 있고요. 지금 아니면 이미 기록해놨는 이 매크로의 이름을 편집 누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내가 만든 매크로가 프로그램 코드로 작성되어졌다 하는 걸 봤었거든요. 이때 만약에 이 매크로의 이름을 금액으로 바꾸라 했다. 그러면 여기서 수정을 딱 할게요. 금액으로 수정하고 창을 닫아보면 매크로에 가보면 이익금액이라는 매크로는 없고 금액이라는 매크로만 남아있어요. 이런 식으로 매크로의 이름을 바꿔줄 수 있고요. 어디 가서요? 편집에 가서 다시 이익금액으로 수정하고 닫아보면
매크로에 갔을 때 이제 이익 금액이라는 매크로가 남죠. 편집에 가서 프로그램 코드는 안 바꾸더라도 이름은 거기에서 바꿔줄 수 있고요. 자, 또 매크로 기록 창에, 그래서 여기서 바꾸거나 매크로 보기 창에서 바꾸실 수 있고, 그 다음 밑에 바로가기 키는 실기에서는 한 번도 넣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자, 이제 필기에서는 요 기능이 무엇인지 질문 다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가기 키라는 건 우리가 컨트롤 C 같은 명령 키를 말하죠. 예전에는 단축 키 또는 바로가기 키, 아무튼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릴 때 쓰는 키가 바로가기 키인데, 자, 여기에 쓸 수 있는 컨트롤 플러스 C나 뭐를 누르면 되는지를 적어줄 수 있는데, 모든 영문자, 한글 안 되고요. 영문자, 소문자나 또는 대문자를 쓸 수 있어요. 모든 영문 대소문자입니다. 그럼 소문자를 적었을 때는 이렇게 적어주면 내가 컨트롤 A만 눌러도 이 매크로가 실행이 된다는 뜻이고요. 자, 대문자를 눌러주면 이렇게 쉬프트가 자동으로 덧붙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도록 만들어 놓고 매크로를 생성했으면 컨트롤 쉬프트 A를 누르면 매크로가 실행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숫자 안 되고요. 이런 자리에 숫자 이런 거 못 넣고요. 넣어도 이따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영문 대소문자가 가능한데 대문자를 넣어주면 쉬프트가 덧붙는다는 거. 그 다음 매크로 저장 위치는, 자, 우리가 시험 칠 때는 반드시 현재 통합 문서라고 그렇게 지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통합 문서에 하셔야 되고, 근데 자, 매크로를 할 때 현재 통합 문서에 해놓으면 요런 똑같은 형식의 다른 파일이 있다면 그 다른 파일에서는 실행을 못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든 엑셀 파일에서 다 실행되기를 원하면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이렇게 해두는 겁니다. 그러면 personal.slsb라는 파일이 하나 더 생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게 생성되어 있으면 모든 엑셀 파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새 통합 문서 확인 이렇게 하면 새 문서가 열리면서 매크로 기록하도록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사항이 있고, 그다음 설명은 안 적어도 되지만 필수 사항은 아니죠. 안 적어도 되지만 설명을 적어주면 이게 어떤 매크로인지 그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연습용이다 이렇게 매크로 제가 설명을 적고 확인, 그냥 글자 뭐 한자만 적고 매크로 기록 중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연습이라는 매크로 3이라는 요 매크로를 편집하러 가보면 매크로 3번에 여기 연습용 하는 글자가 적혀 있죠. 요 글자가 보이는데 요 앞에 작은 따옴표 하나 찍혀 있거든요. 작은 따옴표에 연습용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거는 주석이라는 겁니다. 프로그램 코드는 요 밑에 거고 여기 작은 따옴표가 자동으로 몇 가지가 적혀 있잖아요. 이거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요 코드에 대한 설명을 붙여주는 주석입니다. 매크로의 경우에는 매크로 설명 붙일 때 그때 넣어줘도 되지만 지금 여기에다가 내가 조금은 작은 따옴표 하나 찍고 글자 쭉 적어 놓으면 이 프로그램 코드에 대한 설명을 붙여줄 수가 있어요. 주석 부분이 생성되어졌고요. 필수사항은 아닌 거죠. 그래서 매크로 기록 창에서의 나올 만한 거 그런 대충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매크로 기록할 때 이름을 쓸 때 첫 자는 반드시 문자라야 됩니다. 한글이든 영문이든 상관없는데 문자로 시작해야 돼요. 뒤에는요 숫자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공백은요 공백 못 옵니다. 매크로 생성하니까 아까 이익금액 같으면 이익금액 갈로 열고 닫아진 거 보셨죠? 자, 함수처럼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의 경우에 우리가 함수 이름에 if 다음에 띄어쓰기 있나요? 랭크 이 사이에 랭크.eq 쓰는 사이에 띄어쓰기 없죠. 그러니까 매크로 이름에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공백이 들어올 수 없어요. 첫 자는 반드시 문자여야 되고 숫자는 중간에는 와도 되는데 공백은 올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연습 다시 1번 해서 이렇게 적고 싶다면 이런 하이픈 같은 거는 또 못 넣습니다.
못 넣으니까 컴퓨터에서 이렇게 하이픈 중간에 들어가는 이런 하이픈과 밑줄 문자 이거는 구분이 되어져요. 이런 밑줄 문자는 다 다른 문자들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호로 취급한다면 이거는 문자예요. 밑줄 문자. 그래서 이런 것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 글자에 매크로 이름의 첫 글자에 밑줄 문자 오고 뭐 연습 이런 거 가능하다는 거죠. 밑줄 문자는 문자이기 때문에 키보드에서 밑줄 문자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 문자 키패드 위에 0번 옆에 줄이 2개 있잖아요. 그냥 눌러주면 한번 키보드로 써보세요. 그 0번 옆에 거 그냥 눌러주면 하이픈으로 가운데 그려지는 거고요.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눌러주면 밑에 그려져요. 그게 밑줄 문자입니다. 이거는 문자예요. 하이픈은 기호고. 그래서 그런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매크로를 실행하기 편하게 아까 바로가기 키를 만들어 놨었는데 지금 요 이익금액에 대한 바로가기 키를 제가 수정을 좀 할게요. 바로가기 키를 매크로의 이익금액에 바로가기 키는 아까 편집에서는 이름을 바꿨는데 이익금액의 옵션에 가면 바로가기 키를 이미 만들어진 매크로에 대해서 여기서 수정할 수 있어요. 설명도 더 넣을 수 있고 옵션에서 바로가기 키와 설명을 붙일 수 있고 편집에서 이름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바로가기 키를 생성을 했어요. 확인하고 빠져나올게요. 그러면 평소에 컨트롤 A는 어떤 역할이죠? 컨트롤 A라는 기능은 모두 선택이죠. 모든 셀을 다 선택하는 건데 근데 지금은 제가 컨트롤 A를 누르면 계산을 하는 겁니다. 꼭 이런 단추가 있어야지 매크로를 빠르게 실행하는 게 아니라 단추 있을 때 클릭하면 쉽게 실행 가능하게 만들어 둔 건데 그거 말고도 방금 바로가기 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컨트롤 A만 눌러도 매크로가 실행이 되어져요. 다시 없앨게요. 이익금액의 옵션에 가서 A를 지우고 확인 닫을게요. 그러면 이제는 제가 아무 자리나 포인터 두고 컨트롤 A를 누르면 이게 뭡니까? 기본 기능인 모두 선택의 역할이 되어지죠.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 A를 누르면 다 선택되어집니다. 컨트롤 A의 엑셀에서 컨트롤 A는 이런 빈 셀에서 하면 모든 셀이 선택되고요. 요 안에서 해볼게요. 컨트롤 A 하면 요 셀에 인접한 모든 셀이 선택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컨트롤 A라는 기본 기능이 사용되어지는데 매크로 코드로 바로가기 키로 등록을 해놔버리면 그 기능은 무시되어지고 엑셀에 그 매크로의 기능이 우선 적용되어지죠. 그 다음 여기에서 보면 실행이 원래 매크로를 실행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제가 이익금액을 선택을 하고 실행만 눌러도 요런 거 없어도 또는 컨트롤 A 같은 거 안 눌러도 요 실행만 딱 눌러주면 이익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매크로 실행의 기본 방법은 매크로 이름을 선택하고 실행 눌러주는 거고 그 다음은 컨트롤 A처럼 바로가기 키로 등록해 놓고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은 단추나 도형 같은 거를 선택해서 실행하는 거고 그 외에도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건 나중 문제 풀면서 하고 그 다음 여기에서 이익금액을 선택한 다음에 실행 말고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이 있어요.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이걸 눌러주면 어떤가 하면 요 코드 표가 딱 나오면서 요 노랗게 요 줄 지금 처리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거를 F8번 키를 눌러주면 다음 줄 내려갑니다. 요 줄에서 다시 F8번 누르면 요 명령이 실행되어져서 요 셀이 선택되어진 거 보이시죠? 여기를 관찰하시면서 하세요. 그 다음 또 F8번
F8번 하고 나면 요거 계산되어졌죠? 다시 F8번 하니까 쭉 계산을 했어요. 다시 F8번 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요 마지막 엔드 서브 해서 끝이 난 겁니다. 자, 이 과정은 뭐냐면 만약에 매크로를 만들었는데 복잡한 매크로 코드가 비주얼 베이직 코드가 만들어졌는데 어느 단계에서 오류가 생겼는지 파악할 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코드 오류 난 부분을 체크할 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코드의 프로그램을 짜면서 잘못된 부분을 찾는 것을 디버그라 합니다. 디버그. 디버그 메뉴에서 한 단계씩 실행이 F8번이거든요. 버그가 뭡니까? 버그. 버그가 벌레잖아요. 자, 컴퓨터에 벌레가 들어가면 오동작을 하겠죠. 그 오동작 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게 디버그예요. 그래서 디버그 작업을 할 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체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이라는 이런 메뉴 기능이 매크로 보기 창 안에 이런 게 있고요. 아까 편집은 코드 수정하러 가는 것이었고, 자, 삭제는 이 매크로를 지우고 싶을 때 삭제고요. 옵션은 아까 봤듯이 바로가기 키나 설명을 붙이는 거예요. 일단 만들기라는 버튼이 희미하게 있죠. 그럼 만들기가 왜 희미하게 있을까요? 자, 지금 있는 매크로를 선택했기 때문에 만들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없는 이름을, 자, 제가 연습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없는 이미 만들어져 있지 않은 매크로 이름을 적어주면 만들러 가는 겁니다. 우리 교재의 1번, 2번의 설명은 이 과정부터 시작해요. 매크로를 미리 안 만들어 두고 매크로 보기 창에서 매크로 이름을 없던 이름을 새롭게 넣어서 만들러 가기 시작해요. 아, 참 이쪽으로 만드는 거 교재도 좀 이 말은 잘못됐네요. 여기서 만들러 가면 이걸로 코드를 내가 직접 써야 되기 때문에 교재도 이 방법은 아니고 조금 또 다른 방법입니다. 어쨌든 만들러 가는 거예요. 코드 우리가 직접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설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크로 보기라는 요 창에 가서 할 수 있는 이 기능들을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매크로 보기 창으로 안 가더라도 요 옆에 비주얼 베이직 눌러주면 또 이 창으로 바로 갑니다. 자, 매크로 보안에서는 첫날 이야기했듯이 VBA 코드 사용 원래는 권장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이러스 중에 매크로 바이러스라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이러스일 가능성도 있어서 보통은 모든 매크로가 사용 가능하도록 해두지 않습니다. 그죠? 기본은 요거였죠. 매크로 사용 안 하도록 해두고 매크로가 있다라고 알려만 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값이었지만 그래서 이거 권장하지 않고 위험한 코드이지만 우리는 이제 매크로를 실습해야 되니까 이걸로 바꿔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네. 요 다 체크를 해놓으세요. 그래야지 매크로가 제대로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매크로 보안에 대한 거 있었고요. 일단 상대 참조로 기록을 한번 미리 볼게요. 자, 제가 매크로를 지금 하나 생성을 할 건데 지금 H3번 셀에 포인트를 두고 미리 또 포인트도 뒀고요. 상대 참조로 기록, 우리가 상대 절대 이 단어 뜻은 아시잖아요. 자, 상대 참조로 기록 요거를 해두고 그 다음 매크로 기록에 가서 자, 상대라는 매크로를 생성해 볼게요. 상대라는 이름의 매크로로 확인. 자, 옆으로 한 칸 가서 가라고 적고 아래로 한 칸 가서 나라고 적었어요. 자, 그리고 기록 중지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상대라는 이름의 매크로를 하나 생성했고요. 자, 그 다음은 요 상대 참조로 기록을 없애고 지금 K3번을 선택해 놔 볼게요. 없애놓고 매크로 기록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러면 상대 반대니까 그냥 절대라고 해보죠.
절대 확인. 그리고 옆에 셀에 가서 가를 적고 밑에 가서 나를 적었어요. 그리고 기록 중지를 했어요. 자, 적혀져 있는 거는 다 지울게요. 그리고 셀 포인터는 아무 자리나 두세요. 저 밑에 이런 데다가 두세요. 매크로에 가서 상대를 선택하고 실행을 눌러 볼게요. 상대를 선택하고 실행을 누르면 어디 갔어요? 여기 적혔어요. 아까 셀 포인터 둔 곳에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똑같이 딴 데 아무 자리나 두고 절대를 선택하고 실행을 누를게요. 어디 적혔어요? 딱 아까 썼던 그 자리에 적혔죠. 상대를 누르면 자, 아무 자리나 셀 포인트 선택하고 매크로에 자, 이거 지워놓고 다시 합니다. 지워놓고 자, 따라 하신 분은 그대로 따라 하셔도 되는데 아니면 그냥 보시기만 해도 돼요. 자, 매크로에 상대를 선택해서 실행하면 여기 실행이 돼요. 아까 있던 포인트 오른쪽 밑에. 근데 똑같이 여기 선택하고 절대를 누르고 실행을 누르면 계속 이 자리에 생긴다고요. 자, 왜 그런 차이가 생겼는가 하면 자, 편집 가서 보면 상대는 자, 액티브 셀이라고 해서 현재 선택된 셀로부터 행열 현재 선택된 셀에서부터 행과 열로 자, 행과 열로 한 칸씩 옮겨져 가서 이런 요거 색깔 들어간 건 아까 색이 자동으로 따라가 버려서 예. 아무튼 액티브 셀에 옵셋해서 행렬로 몇 칸 이동해서 그 자리에 뭐 색도 넣고 글자도 쓰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 자리에 진행이 됐고 상대 참조로 기록을 선택 안 해놓은 상태에서는 요 셀을 선택을 정확히 딱 해놨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절대라는 매크로를 실행하든 요 셀에 가서 글자 적고 요 셀에 가서 글자 적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참조로 기록이라는 이 버튼을 눌러 놓으면 내가 셀 포인트를 둔 자리를 기준으로 몇 칸 이동해 간 곳에 실행이 되는 거고 요거 선택 안 해놓으면 내가 클릭 딱 해준 그 자리에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선택해준 그 자리에 뭔가가 실행이 된다. 그래서 그런 요 메뉴에 대한 이해도 하셔야 되고. 자, 설명 너무 기니까 힘들죠? 문제로 조금만 보러 갈까요? 자, 자주 사용하는 명령, 반복적인 작업을 매크로로 기록하여 해당 작업이 필요할 때마다 바로가기 키나 실행시키는 방법에 뭐 있어요? 바로가기 키로 컨트롤 A나 뭐 이런 걸로 바로가기 키나 또는 실행 단추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클릭해서 빠르게 작업을 실행시키도록 해주는 것이 매크로다라는 거죠. 반복된 작업입니다. 반복적인 거. 자, 매크로는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으로 작은 단위 프로그램을 모듈이라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베이직 모듈로 저장이 되어 있고 시작은 서브로 시작하고요. 끝은 엔드 서브로 끝납니다. 자, 매크로의 보안 설정 사항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아까도 보셨죠? 그거 하나 사진으로 그냥 올려놓은 거고요. 자, 요 창은 옛날 문제라서 그냥 그대로 올려놨는데 자, 보안 경고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컨텐츠 사용 눌러서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죠. 자, 다음 중 매크로가 포함된 엑셀 파일을 열었을 때 엑셀 화면이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면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나타났다면 뭡니까? 알림을 주고 있잖아요. 알림.
알림은 주고 있죠. 그런데 매크로는 사용 못하고 있죠. 그 상태라는 겁니다. 요 지시사항은 옛날 표시 방식이고 옛날에는 요렇게 메뉴가 있었고요. 지금은 뭐 보면 돼요? 지금은 요런 상태이다 라고 아시면 되죠. 알림은 포함되어 있고 매크로는 사용을 안 하는 그 상태가 선택되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옛날 문제를 굳이 안 바꾸고 제가 그대로 올려놨지만 요 메뉴가 문제가 똑같이 나오면요. 그림 조금 바뀌어질 거고 요 2번으로 답을 하시면 된다 하는 거예요. 알림은 알려주되 매크로 사용은 못하는 상태니까 이렇게 알려주면서 매크로 못한다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자, 2번. 다음 중 보안센터 창에 매크로 설정에서 신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문서의 매크로에 대한 선택 항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신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문서의 매크로면 자, 매크로 모든 문서 포함 자, 그래서 요 메뉴 안에 모든 매크로 옛날 문제지만 이렇게 있지만 이게 기본 설정인 건 아니거든요. 요건 옛날 문제예요. 옛날 문제 방식이고 그러면 뭐라는 겁니까? 지금 문제로 바꾼다면 저 위에 내용에서 요 위에 내용에서 이렇게 나오면 틀렸다 이렇게 답하는 거죠. 권장 안함 이런 거를 빼고 요 말에다가 기본이고 뭐 안전하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있다면 이런 메뉴 틀렸다 하는 겁니다. VBA 사용에는 항상 이렇게 위험한 코드다, 권장 안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기본 설정이다, 알림 표시한다가 아니라 권장하지 않는다 하는 거, 위험하다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마찬가지 3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옛날 문제 형식으로 일부러 그대로 두기는 했지만 이렇게 메뉴에 요 4가지 사항을 계속 묻고 있다 하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다음 4번. 다음 중 매크로 작성 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매크로 저장 위치는 자, 우리가 시험 칠 때 실기 시험에서는 무조건 이거 하시라 했고 모든 엑셀 파일에서 실행되도록 하는 매크로는 여기에서 요거 선택해서 하시라 했고 새 통합 문서 해주면 새 문서가 열리면서 매크로 기록이 시작되어지고 그렇게 요거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5번. 다음 중 엑셀이 시작될 때 매크로가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기 위해 저장되는 매크로 저장 위치로 옳은 거. 자, 엑셀이 시작될 때마다 모든 엑셀 파일에서 엑셀이 시작되면 매크로가 자동으로 열리게 그것이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요거 해주면 된다 했죠. 우리가 실기 시험 칠 때처럼 현재 통합 문서 이거 해놓으면 그 현재 문서에서만 그 매크로가 사용되어지지 다른 곳에서는 매크로 사용을 못합니다. 근데 이걸 해놓으면 엑셀만 시작되면 무조건 사용이 되어지는 그런 매크로다. 6번 옳지 않은 거 1번에 반복적인 작업 매크로는 반복적인 작업을 하죠. 반복적인 작업을 매크로로 기록한 후 쉽고 빠르게 실행할 수 있다. 2번에 매크로는 해당 작업에 대한 일련의 명령과 함수를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베이직 모듈로 저장한 거다. 3번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과 영문자죠. 숫자 아닙니다. 그죠? 컨트롤과 영문자, 숫자는 아니고요. 4번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새 통합 문서 3가지 선택 사항이 있었고요. 다음 7번 옳지 않은 거. 자,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고요. 밑에 내용 읽어보죠. 자, 매크로 이름. 매크로 이름의 규칙은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맞고요. 단어 구분 기호로 밑줄을 사용한다. 밑줄 문자 가능하죠. 공백 못 쓰고 밑줄 문자 가능하죠. 그래서 띄어쓰기 하고 싶을 때 그냥 띄우는 게 아니라 밑줄 문자를 쓴다. 그런 겁니다. 2번 바로가기 키. 영문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문자 입력 시에는 컨트롤 플러스 쉬프트 키가 조합키로 사용이 되어지고요. 3번 매크로 저장 위치. 현재 통합 문서를 선택하면 모든 엑셀 문서에서 해당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다.
틀렸죠? 개인용 매크로 통화문서였고, 다음 4번 설명. 매크로에 대한 설명을 기록할 때 사용하며 매크로 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냥 주석일 뿐이죠. 설명일 뿐이고 코드는 프로그램 코드는 아니라는 겁니다. 8번도 그림 보여주면서 옳지 않은 거 묻고 있고요. 자, 그 질문하는 방식이 달라질 뿐이지 앞에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자, 매크로 이름을 매크로 띄워서 연습했어요. 자, 공백 안 되니까 이거 틀렸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 2번 바로가기 키에 M자, 영문자 사용했네요. 됐죠? 3번 매크로 저장 위치를 새 통합 문서로 지정하였다. 새 통합 문서라는 기능 있죠? 할 수 있고요. 4번 설명에 매크로 기록자의 이름, 요 설명 자리에 누가 기록했는지 이름도 쓰고 날짜도 쓰고 간단한 설명 등을 기록했다. 그런 거 하려고 요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9번 볼게요. 옳지 않은 거. 자, 매크로 그림 보여주고 있고요. 밑에 지상 볼게요. 매크로 이름은 매크로 1이며 변경하고자 할 경우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만 변경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요 매크로 대화 상자 이거는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고요. 매크로 이름은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인 여기에서 바꿀 수 있고 또 어디서 바꿀 수 있습니까? 아까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 여기서도 바꿀 수 있고 또 매크로 기록 요게 매크로 대화 상자예요. 매크로 대화 상자에 편집해서 바꿀 수도 있고 두 군데 다 가능하니까 그래서 지금 요 문제에서 여기에서 바꿀 수 있죠. 이 이름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음 2번 작성된 매크로 1 매크로는 personal.xlsb에 저장된다.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이렇게 돼 있으면 컴퓨터에 요런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매크로를 기록하면 personal.xlsb라는 요 파일이 하나 생성이 돼요. 그래서 모든 엑셀이 실행되면 무조건 이 매크로가 사용 가능해지도록 한다 하는 거고요. 다음 3번 설명은 일종의 주석으로 반드시 지정해 주지 않아도 된다. 주석이니까 지정 안 해도 되고요. 4번에 작성된 매크로 1 매크로는 컨트롤 A를 눌러 실행할 수 있다. 여기 바로가기 키에 A를 해놨으니까 A로 실행 가능하고요. 다음 10번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매크로 저장 위치를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로 지정하면 personal.xlsb 파일에 저장이 된다. 2번 personal.xlsb 파일에는 임의로 VBA 코드를 삽입할 수 없다. 자, 매크로는 다 VBA 코드를 우리가 수동으로 편집 가능하니까 삽입할 수 없다 하는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personal.xlsb에 저장이 되든 그냥 현재 매크로에다 하든 어쨌든 다 VBA 코드로 만들어질 거고 그거는 다 수정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고요. 3번 엑셀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바로가기 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컨트롤 C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거 컨트롤 C는 복사 매크로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A 모두 선택 뭐 이런 거 그죠? 모두 선택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사용되어지고 있는 키들이죠.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바로가기 키를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로 지정을 하면 엑셀에서 사용하던 바로가기 키는 사용할 수 없다. 아까 컨트롤 A를 매크로로 지정해 버리니까 모두 선택의 기능이 사용이 안 됐습니다. 그죠? 4번 매크로 기록 시 작성한 설명은 매크로 실행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주석으로 기록한 것이다. 설명 문구 그냥 주석이다 이런 겁니다. 매크로 실행하고는 관계가 없죠. 11번 옳은 것은 묻고요. 자, 1번에 매크로 이름은 문자로 시작해야 하고 맞네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공백을 포함할 수 있다는데 이게 틀렸죠. 공백은 안 되고요. 2번 한번 작성된 매크로는 삭제할 수 없다. 삭제 가능했죠. 아까 삭제 버튼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매크로 작성을 위해 비주얼 베이직 언어를 따로 설치해야 된다. 자, 우리가 그냥 엑셀만 깔았어요. 엑셀만 깔아도 그거 다 자동으로 됩니다. 4번 매크로란 반복적인 작업을 단순화하기 위해 작업 과정을 자동화시켜 주는 것이 매크로죠. 프로그램 코드로 자동화시켜 주는 거다. 12번 옳지 않은 거. 자, 매크로 이름에는 특수문자 이런 것들 포함할 수 없으며 공백도 포함될 수 없다. 맞고요. 이런 거 포함 못합니다. 특수문자들은. 그 다음 2번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는 기본적으로 Alt가 아니고요. 컨트롤이죠. 컨트롤 키가 지정되어 있으며 새로운 알파벳 문자를 바로가기 키로 지정할 수 있다. 3번 매크로 대화 상자의 설명은 매크로를 실행과는 관계가 없는 주석을 기록하는 것으로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 창에서 보면 작은 따옴표로 시작한다. 그죠? 편집창에서 보면 작은 따옴표로 시작하는 것이 주석이고 그게 설명은 그렇게 주석으로 들어간다는 거. 4번 절대 참조로 기록된 매크로를 실행하면 현재 셀의 위치에 상관없이 매크로를 기록할 때 그 지정한 셀의 매크로가 적용이 되죠. 아까 셀 딱 선택하는 과정이 매크로 코드 안에 기록이 됐었어요. 그죠? 우리가 F4번 셀 클릭 딱 해준 것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참조로 기록 버튼 안 눌러 놓은 것이 절대 참조로 기록이거든요. 그러면 셀 주소가 기록이 됐기 때문에 딱 그 셀을 찾아가게 되죠. 13번 옳지 않은 거. 자, 서로 다른 매크로에 동일한 이름을 부여하면 안 된다. 매크로가 똑같은 이름이 두 개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기 연습하다가 매크로 내용 기록을 실수로 잘못했을 때 다시 새로 매크로를 하러 가서 똑같은 이름을 적으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바꾸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기존의 거 지금 현재 걸로 바꾸시겠습니까? 물어서 예 하면 앞에 거 없어지고 지금부터 하는 기록들이 남는 겁니다. 동일한 이름이 부여되어지면 안 되고 그랬을 때는 앞에 거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생성이 되어 버립니다. 다음에 2번 매크로를 활용하면 자주 사용하는 복잡한 작업을 단순한 명령으로 실행할 수 있다. 우리 시중에서 그냥 뉴스로도 뭐 매크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뭐 어떤 학생들 수강 신청할 때 매크로를 돌린다. 그게 그 수강 신청의 과정들을 매크로로 만들어 놓고 버튼 딱 누르면 내가 혼자서 수동으로 하나하나 누르는 것보다 버튼 딱 누르면 그 과정들이 쭉 진행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복잡한 것을 그냥 명령 메뉴 한번 딱 누르면 바로 쭉 실행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3번에 사용자의 키보드 동작과 마우스 동작을 그대로 기록하는 거다. 기록할 수 있다. 4번 매크로 기록 기능으로 기록한 매크로는 편집할 수 없다. 편집 기능 있었죠. 없다가 잘못됐네요. 14번 이름 정의하는 규칙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런 몇 가지 문자는 이런 기호들 특수문자는 매크로 이름에 사용할 수 없다. 맞죠? 2번 기존의 매크로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면 기존의 매크로를 새로 기록하려는 매크로로 바꿀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같은 이름을 또 넣으면 새로 바꿀 건가 묻는다는 겁니다. 자, 아까 했던 걸로 다시 보면 이익금액이라는 매크로가 있는데 제가 매크로 기록 이익금액 이렇게 똑같은 이름을 적고 확인 누르면 이익금액 매크로가 이미 있습니다. 기존의 매크로를 바꾸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래서 예 하면 새로운 게 생성되는 거고 앞에 거 없어지고 아니요 하면 그냥 안 하는 거죠. 지금 취소도 안 하는 거고. 그래서 바꿀 것인지 매크로로 새로운 걸로 바꿀 건지 묻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의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맞죠?
매크로 이름의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지정해야 된다. 맞고, 그 다음 4번. 매크로 이름에 사용하는 영문자는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자, 매크로 이름은 제가 아까 매크로 이름에 공백 없다 하는 이야기 하면서, 함수 이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것처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함수를 쓸 때, 썸이라고 소문자를 쓰나, 썸이라고 대문자로 쓰나, 어때요? 똑같죠? 제가 명령 전달하는 것들은 대소문자 상관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함수 이름이나 함수 이름 또는 이런 매크로 이름 또는 셀 주소를 A1이라고 적으나 A1 이렇게 적으나 상관없어요. 셀 주소 이런 것들은 다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죠? 매크로 이름이든 함수 이름이든 매크로 이름의 규칙은 함수 이름의 규칙, 함수 이름들을 떠올리시면서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대소문자 구분 안 하고요. 공백 못 들어가고요. 그다음 15번 옳지 않은 거. 매크로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으며 맞죠? 여기까지는 공백이나 마침표를 포함하여 매크로 이름 설정할 수 있다. 공백 안 되죠. 마침표도 되는가 한번 해볼까요? 자, 매크로 이름을 지정하면서 매크로 가점나라는 이름으로 매크로를 하고 확인 눌렀더니 안 된다 그렇게 나오네요. 문자나 밑줄로 시작해야 되고 허용되지 않는 공백 또는 문자가 포함됐는지 확인해 보라 그러고요. 또 통합 문서에서 기존 이름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 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요 점 같은 거 아까 못 쓰는 글자들 몇 가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기호들 못 쓴다는 겁니다. 점도 마찬가지로. 뭐 일단 공백이 안 되는 거 딱 보이니까 바로 틀린 건 아시겠죠? 자, 마침표도 안 된다는 겁니다. 2번에 매크로를 실행할 컨트롤 키 조합 바로가기 키는 매크로가 포함된 통합 문서가 열려 있는 동안 이와 동일한 기본 엑셀 바로가기 키를 무시하게 되죠. 그러니까 컨트롤 A 눌러도 모드 선택 기능이 무시되어지죠. 그 매크로가 열려 있는 동안에는. 다음에 3번. 매크로를 기록하는 경우 실행하려는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단계가 매크로 레코드에 기록되며 리본에서의 탐색은 리본이 뭡니까? 리본은 우리가 엑셀의 이 메뉴들 우리가 홈, 삽입 이렇게 가서 선택하는 이 메뉴들요. 이걸 리본 메뉴라 합니다. 리본에서의 탐색은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했는데 리본 메뉴에서 저 메뉴에 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렬을 하는 매크로를 하라 했어요. 그럼 데이터에 정렬 이렇게 이 메뉴 안에 거를 클릭하면 그 정렬 메뉴 눌렀는 거 다 기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 리본 메뉴로 찾아간 것도 다 기록에 포함이 되고요. 4번 엑셀을 사용할 때마다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매크로 기록 시 매크로 저장 위치 목록에서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를 선택하면 되고요. 16번 옳지 않은 거. 자, 1번 같은 통합 문서 내에서 시트가 다르면 동일한 매크로 이름으로 기록할 수 있다. 자, 시트 달라도요. 동일한 이름으로 못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매크로 보기 창을 딱 열어보면 현재 저는 매크로 3번 시트에 있지만 다른 매크로들이 다 보여지는 거 보시잖아요. 그죠? 이 문서 안에서 같은 이름으로는 못합니다. 현재 통합 문서로 기록하더라도 그죠? 다른 시트에 있는 매크로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럼 다른 시트에 있는 매크로 이익금액 결과라는 매크로를 만들 수 없죠.
요 시트에 있는 매크로라도 요 시트에서 똑같은 이름, 요 통합 문서에서 아까 우리 매크로 기록할 때 어디요? 이 통합 문서 전체에 그 영향 주는 거라서 같은 이름으로 다른 시트 가가지고 못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트가 달라도 이 통합 문서 내에서 다 실행되는 매크로니까 시트가 달라도 동일한 이름 못하고요. 그 다음 2번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바로가기 키 지정 시 영문 대문자를 사용하면 Shift 키가 자동으로 덧붙는다. 3번 엑셀을 실행할 때마다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매크로 저장 위치를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4번 통합 문서를 열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매크로를 실행할지 매크로 보안 설정을 변경하여 제어할 수 있다. 매크로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 보안 설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디지털 서명된 것만 열지 모든 매크로를 안 열지 뭐 등등을 설정할 수 있어요. 다음 17번 옳지 않은 거 매크로 이름은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여야 하며 나머지는 문자, 숫자, 밑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맞죠? 네, 숫자도 뒤에는 올 수 있고요. 밑줄 문자도 가능하고요. 2번 새 매크로 기록 시 이미 존재하는 매크로명이 있으면 기존 매크로명을 바꿀지 여부를 묻죠. 3번 매크로 실행의 바로가기 키가 엑셀의 바로가기 키보다 우선한다. 맞죠? 같은 컨트롤 A, 컨트롤 C 같은 걸 넣었다면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가 우선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엑셀에서 쓰던 기능보다. 4번 매크로 이름에는 공백 포함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죠. 18번 옳지 않은 거. 자, 1번 매크로 이름은 자동으로 부여되며 매크로 이름은 매크로 1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부여되고요. 변경할 수 있죠. 2번 매크로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과 영문자 또는 숫자 아니죠. 3번 매크로는 해당 작업에 대한 일련의 명령과 함수를 비주얼 베이직 모듈로 저장한 거다. 자, 그 일련의 명령과 함수를 비주얼 베이직으로 저장한 거다. 4번 매크로 저장 위치는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 새 통합문서, 현재 통합문서 그 중에서 선택해서 지정할 수 있다. 자, 지금 쭉 같은 문제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풀면서 이 시험지를 다 풀고 나면요. 저절로 복습 다 돼 있잖아요. 그죠? 자, 19번 옳지 않은 거. 1번 매크로에서 지정한 바로가기 키와 엑셀의 바로가기 키가 같은 경우 매크로에서 지정한 바로가기 키가 적용된다. 우선된다. 적용된다. 아무튼 이 매크로의 키가 먼저 적용되는 거죠. 다음에 2번 매크로에 지정된 바로가기 키를 변경한 경우 도구 모음이나 단추에 연결된 매크로는 반드시 다시 연결해야 된다. 바로가기 키 바꿨다고 매크로를 단추에 연결한 걸 다시 연결할 필요는 없죠. 매크로 이름이 바뀌어야 다시 연결하죠. 제가 다시 이거 볼게요. 바로가기 키는 별개니까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익금액에 이익금액 요거 요 단추하고 요 이익금액 계산하는 거하고 매크로를 지정으로 연결해 우리가 해놨었잖아요. 자, 이 매크로의 이익금액 매크로의 옵션에서 바로가기 키는 뭐로 뭐 A라고 적었다가 B라 적었다가 뭘 적든 적혀 있었어요. 적혀 있고 그다음 옵션에서 옵션이고 아니고 편집에서 이익금액을 금액이라고 수정을 할게요. 수정을 했을 때 요거 눌러주면 없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이거의 매크로 지정은 뭐 하고 했어요? 이익금액이라는 매크로하고 했잖아요. 이익금액이라는 매크로랑 지정했기 때문에 누르면 실행이 안 돼요. 매크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컨트롤 A는 눌러볼까요?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컨트롤 A를 어디에다 했어요? 요거에다 했잖아요. 요거.
요거에다가 했기 때문에 요거의 옵션에 있거든요. 이익 금액이라는 매크로의 옵션 가서 A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금액으로 바뀌었어도 그건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A로는 됐지만 이건 안 돼요. 그러면 매크로 이름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크로 지정을 수정을 해야죠. 매크로 지정에 가서 이익 금액은 없으니까 뭘로 해줘야 돼요? 금액이라는 걸로 선택을 바꿔 놓을게요. 그러면 클릭하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요 도형들은 단추나 이런 도형들은 매크로 지정 단계를 거치면서 특정 그 매크로 이름을 지정을 했는데 매크로 이름이 바뀌어버리면 연결고리가 틀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매크로 지정을 다시 해서 연결만 새로 시켜주면 되겠죠. 근데 바로가기 키는 변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크로에 지정된 바로가기 키를 변경했다고 도구 모음이나 단추에 연결된 매크로를 다시 연결할 필요는 없고 바로가기 키는 그냥 명령만 내리면 되니까 할 필요 없고 매크로 이름이 바뀌었을 땐 매크로 지정을 단추에 연결된 매크로 지정을 다시 해줘야 되겠죠. 이름이 바뀌었을 때. 그래서 실기로 하실 때도 이름을 실수로 잘못 지정했으면 매크로 지정 단계까지 다 해놓는 상태라면 매크로 지정을 새로 한번 하셔야 돼요. 그죠? 다음에 3번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플러스 영문 소문자 또는 컨트롤 쉬프트 플러스 대문자의 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4번 작성된 매크로는 VBE 비주얼 베이직 에디트는 뭡니까? 편집기. 아까 그 화면이 편집기잖아요. VBA는 뭡니까? 비주얼 베이직 애플리케이션.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이다 이야기할 때는 VBA라 하고 편집하는 그 창이다 할 때는 VBE라 하는 거고 아무튼 VBA, VBE 뭐 같은 아까 봤던 그 코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매크로는 그 VBE에서 해당하는 코드를 제거하면 매크로가 삭제된다. 맞아요. 아까 그 매크로 코드 보여지는 거 서브에서 엔드 서브 사이에 있던 것들 싹 제거해버리면 매크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코드만 없애도 매크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20번 바로가기 키 옳지 않은 거 1번 매크로 생성 시 설정한 바로가기 키는 매크로 대화 상자의 옵션에서 설정할 수 있다. 자,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는 옵션에서 바꿀 수 있고 2번 기본적으로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키와 조합하여 사용하지만 대문자 지정하면 쉬프트가 자동으로 덧붙죠. 3번 바로가기 키의 조합 문자는 영문자만 가능하고 바로가기 키를 설정하지 않아도 매크로 생성되죠. 바로가기 키는 필수사항 아니기 때문에 설정하지 않아도 매크로 생성되고요. 다음 4번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로가기 키는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로 지정할 수 없다. 우리가 했잖아요. 그죠? A도 가능하고요. C도 가능하고 A에서 Z까지 다 됩니다. 영문, 대소문자 다 됩니다. 21번 옳지 않은 거. 기본적으로 조합키 컨트롤과 사용할 영문자를 지정하고요. 2번 바로가기 키 지정 시 영문자를 대문자로 입력하면 조합키는 컨트롤 쉬프트로 변경된다. 3번 바로가기 키로 영문자와 숫자 안 된다 했죠. 함께 지정할 때는 뭐 등등 숫자 안 되니까 볼 거 없고 4번 바로가기 키를 지정하지 않아도 매크로를 기록할 수 있다. 맞죠? 다음 22번 옳지 않은 거 1번에 바로가기 키는 수정할 수 있다. 수정할 수 있죠. 2번 기본적으로 컨트롤 키와 조합을 사용하지만 대문자로 지정하면 쉬프트가 덧붙고 3번 바로가기 키 조합 문자는 영문자만 가능하고 바로가기 키를 설정 안 해도 매크로 생성할 수 있고 4번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로가기 키는 매크로 바로가기 키로 지정할 수 없다 했는데 틀렸죠. 그죠? 아까 컨트롤 A, 컨트롤 C 같은 거 다 가능하다. 자, 비슷한 문제가 이 정도로 많다는 건 시험 문제에서 똑같은 문제가 이런 비슷한 유형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매크로는 실기에서도 점수를 주는 문제고요. 또 필기에서도 점수를 주는 문제입니다. 매크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1번. 매크로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으며 공백이나 마침표 안 된다 했죠. 설정할 수 있다는데 아까 안 된다 했고. 2번. 매크로를 실행할 컨트롤 키 조합 바로가기 키는 매크로가 포함된 통합 문서가 열려 있는 동안 이와 동일한 기본 엑셀 바로가기 키를 무시하죠. 컨트롤 A 기능이 모두 선택 기능이 무시됐습니다. 자, 매크로를 기록하는 경우 실행하려는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단계가 매크로 레코더에 기록이 되며 리본에서의 탐색은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했는데 잠깐만요. 아까 옳지 않은 거 리본에서의 탐색 아까 리본 메뉴에서 있는 거 선택하는 거 선택이 되잖아요. 그죠? 탐색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까 앞에 문제 좀 잘못 푼 것 같은데? 앞에 똑같은 문제 아니었어요? 몇 번 문제죠? 자, 15번에 3번 할 때 제가 리본에서의 탐색은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했는데 요거 제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의 정렬 같은 거 눌러주면 정렬 메뉴 선택한 거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그죠? 자, 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저런 게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좀 해석하기 그죠? 해석할 때 좀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때 그럼 옳지 않은 거 이것도 틀렸고 포함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제가 포함된다 했으니까 이것도 틀렸고 이렇게 아까 이때부터 문제가 이상했었어야 돼요. 그죠? 자, 여기서 그러면 이거는 맞는 거라는 거잖아요. 맞다라는 거죠. 그럼 리본에서의 탐색은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 말이 맞는 말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겠네요. 리본 메뉴에 왔다 갔다 이렇게 선택하는 이 과정들 그거를 내가 이거 눌렀다가 뭐 왔다 갔다 이렇게 메뉴 선택의 과정을 기록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거 맞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틀렸고 이게 맞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포함되지 않는다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문제 나오는 유형이 이러니까. 리본 메뉴 요게 틀린 거죠. 틀린 거는 사실은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백 마침표 안 되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답하고 넘어가 버렸어야 되는데 자 요거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정렬 같은 거 누르면 되니까 우리가 눌렀는 메뉴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된다 이야기하고 요게 그러면 틀린 걸로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해석을 잘못 해드린 거니까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맞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맞는 걸로 수정을 하세요. 그죠? 맞는 걸로 수정을 하시면 그러면 이게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가 포함이 안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 메뉴 왔다 갔다 그냥 뭐 메뉴 내가 데이터로 바로 갔어야 되는데 수식 갔다가 뭐 이런 거 그거라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거는 기록되지 않는다 맞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냥 무심코 그냥 설명을 그렇게 해버렸네요. 그래서 23번에서도 그러면 틀린 거는 같은 문제니까 틀린 문제는 1번에 공백 마침표 안 되는 게 100% 확실하기 때문에 3번 같은 경우에 탐색 포함되지 않는다 맞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4번 엑셀을 사용할 때마다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매크로 기록 시 저장 위치 목록에서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자 이제 너무 많이 나와서 지루하죠. 자 유형이 또 바뀌어서 나오겠죠. 24번 옳지 않은 거 1번 매크로 이름은 자동으로 부여되며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죠. 2번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과 영문자 숫자 아니고 자 3번 매크로는 해당 작업에 대한 일련의 명령과 함수를 비주얼 베이직 모듈로 저장했고 자 매크로 저장 위치는 개인용 매크로 새 통합 문서 현재 통합 문서 다음 25번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모든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를 실행시키고자 할 경우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로 저장 위치를 설정한다. 모든 문서에서 하려면 개인용. 2번 매크로 이름에는 공백이 포함될 수 없으며 항상 문자로 시작해야 된다. 3번 매크로는 VBA 언어로 기록되며 잘못 기록하더라도 비주얼 베이직 VBE죠. 편집기니까 아무튼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를 사용하여 매크로 편집할 수 있고 4번 매크로 바로가기 키로 엑셀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바로가기 키를 지정할 수 있으나 맞고요. 바로가기 키로 매크로를 실행하면 오류 메시지 나온다. 아니죠. 네, 뒤에가 틀렸네요. 그죠? 다음에 26번 옳지 않은 거. 자, 1번 매크로 이름의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 2번 매크로란 반복적인 작업을 단순화하기 위해 작업 과정을 기록했다가 그대로 재생하는 거다. 3번 한번 기록된 매크로는 수정하여 편집할 수 없다. 편집할 수 없다라는 말 틀렸고 매크로 이름에는 공백이 포함될 수 없다. 맞죠? 27번 옳은 거. 자, 매크로 이름의 첫 글자는 반드시 숫자 아니네요. 그죠? 다음 2번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는 숫자 0에서 9 아니죠. 영문자라 했고 다음 3번 선택된 셀의 위치에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려면 상대 참조로 기록해야 된다. 셀 위치 따라 그 자리에 기록되는 것이 아까 상대 참조로 기록이었죠. 그죠? 제가 아까 상대라는 매크로를 만들어 놨었는데 여기 선택하고 상대라는 매크로를 실행을 하면 여기 실행이 되고 여기 선택하고 상대라는 매크로를 실행하면 여기 지정이 되고 그죠? 상대적인 내가 선택한 셀에 따라서 되는 거 선택한 셀의 위치에 따라서 매크로가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 참조로 기록을 해둬야 된다. 다음 4번 매크로 기록 후 매크로의 이름은 변경할 수 없으나 바로가기 키는 변경할 수 있다 했는데 이름도 편집 가서 변경할 수 있고 바로가기 키는 옵션 가서 할 수 있고 그죠? 요거는 편집에서 요거는 옵션에서 28번 옳은 거 매크로 이름의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 나머지는 문자 숫자 공백 안 되네요. 그죠? 자, 문자 숫자는 되는데 공백만 안 되는 겁니다. 2번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는 숫자 중에서 선택하면 안 되죠. 영문자라 해야 되고 선택된 셀의 위치에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려면 상대 참조로 기록해야 된다. 위치에 따라서 기록되는 거 상대 참조. 4번 매크로 기록 중 개발 도구 탭의 코드 그룹에서 매크로 기록 버튼을 클릭하면 매크로 기록이 완료된다. 매크로 기록이 완료되려면 기록 버튼이 아니고 중지 버튼이죠. 중지. 자, 29번 매크로 이름 지정할 수 없는 거. 자, 문자로 시작했는지. 자, 3번 안 되네요. 문자 시작했어야 되니까 3번 안 되고 30번은 자, 문자 이거 숫자 안 되네요. 이거 문자 맞는데 이거 하이픈은 안 되죠. 밑줄은 되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안 되고요. 31번 매크로 이름 지정할 수 없는 거. 자, 문자로 시작했어요. 이거는 안 되고 뭐 됐네. 그죠? 밑줄 문자 되고 자, 32번 옳지 않은 거. 1번 서로 다른 매크로에 동일한 이름을 부여할 수 없죠. 2번 매크로는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하여 복잡한 작업을 단순한 명령으로 실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매크로다. 그래서 우리가 2급 실기에서는 간단하게 내용을 지시를 해서 매크로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아는 정도까지만 지시한 거고 실제적으로는 복잡한 과정이 매크로 기록과 중지 사이에 들어가겠죠. 3번 매크로 기록 시 사용자의 마우스 동작은 기록되지만 키보드 작업은 기록되지 않는다. 키보드로 우리가 계산식 적은 거 다 기록이 됐죠. 네, 그래서 그 말이 틀렸고 4번 현재 셀의 위치를 기준으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려면 상대 참조로 기록을 설정한 후 매크로 기록한다.
다음 33번 옳지 않은 거. 자, 매크로를 기록할 때 리본 메뉴에서의 탐색은 기록된 단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까 포함 안 된다. 그게 맞다 했죠. 2번 매크로를 작성한 내용은 필요에 따라 삭제 편집 가능하고요. 3번 절대 참조를 이용하면 현재 셀의 위치에 따라 작업의 대상이 되는 영역을 달리할 수 있다. 아니죠. 그러려면 위치에 따라 되는 건 상대다 했습니다. 4번 매크로는 반복적인 작업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자, 옳지 않은 거 34번에 Alt F8번. 자, 이제는 요거는 메모해놨다가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내용들은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면서 우리가 기억을 오래 가져갈 수 있지만 요런 키들은 기억이 오래 안 가니까 따로 메모하세요. 자, Alt F8번 키를 눌러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를 실행시켰다 했는데 Alt F8번이 뭐 하는 건가 하면요. 자, 아까 매크로 여기 아이콘 중에 매크로 아이콘 있죠. 요거 매크로 이거에 마우스 가져가 보세요. 여기에 마우스 딱 얹어보면 매크로 보기라고 뜨고요. 이 매크로 보기의 명령 키가 뭡니까? 바로가기 키가 Alt F8번이에요. 자, 문제에서 말한 건 매크로 기록입니다. 매크로 기록은 Alt F8번이 아니죠. 마우스 얹었을 때 매크로 기록에는 명령 키가 적혀 있지 않아요. Alt F8번은 매크로 보기 요거 눌렀는 겁니다. 자, 그래서 Alt F8번 눌러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를 실행시켰는 거 아니죠. 매크로 기록은요. 이걸로 하는 게 아니죠. Alt F8번은 매크로 보기 상이에요. 보기창. 매크로 보기 대화 상자 알렸고요. 2번 매크로 이름은 서식 변경으로 지정했다. 문자로 시작했고 공백 없고 괜찮네요. 다음에 3번 바로가기 키로 Ctrl Shift C 대문자로 C 했다는 거고 4번 매크로 저장 위치를 새 통합 문서로 지정했다. 가능하죠. 다음 35번 옳지 않은 거. 자, 1번 매크로 기록을 시작한 후 키보드나 마우스 동작은 VBA 언어로 작성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생성되고 2번 기록한 매크로는 편집할 수 없으므로 편집할 수 없다 했는 말 틀렸죠. 기능과 조작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없다 했는데 틀렸고 다음 3번 매크로 실행의 바로가기 키가 엑셀의 바로가기 키보다 우선한다. 맞고 4번에 도형을 이용하여 작성된 텍스트 상자에 매크로를 지정한 후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다. 텍스트 상자 또는 뭐 단추 어떤 도형이든 텍스트 상자는 자, 아까 사각형, 둥근 사각형 뭐든지 가능한데 텍스트 상자 하는 건 뭐냐면 삽입에 보면 도형 안에도 이렇게 가가 적힌 거 있죠. 요런 거 요거 텍스트 상자입니다. 또는 텍스트 상자는 요 그룹 말고요. 텍스트 그룹에 요 옆에 텍스트 그룹 안에 텍스트라는 그룹 안에 여기 텍스트 상자 있죠. 요게 텍스트 상자입니다. 텍스트 상자는 만약에 파워포인트 같은 거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렇게 클릭해서 글자 써주면 우리가 보통 다른 도형들은 색깔이 있고 한데 요거는 색깔 없잖아요. 그냥 투명하게 이렇게 글자 써주는 요런 상자. 어쨌든 이것도 이런 다른 이 도형과 마찬가지로 개체 조절점이 선택되고요. 개체로서 선택되어지는 건 매크로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텍스트 상자에 매크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형을 이용하여 작성된 텍스트 상자에 매크로를 지정한 후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다. 뭐 도형 메뉴에 있는 텍스트 상자든 어쨌든 뭐 매크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매크로를 그러면 뒤에 가서 그러면 요 문장의 의미가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 뒤에 가면 또 문장이 나올 텐데 셀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익금액 이렇게 적어 놓고 요 셀을 누르면 매크로 실행되게 그렇게는 안 된다고요. 매크로 실행을 시키려면 다 요거처럼 이렇게 조절점 나오고 이런 도형처럼 조절점 나오고 이런 도형처럼 조절점 나오면 돼요. 그럼 조절점 나오는 것도 뭐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차트를 하나 그렸어요.
차트도 개체잖아요. 이런 조절점 나오죠. 차트에 매크로 지정할 수 있다고요. 모든 개체, 선택 조절점이 나오는 선택된 개체에는 매크로 지정을 할 수 있고 셀에 적어준 글자에는 매크로 지정을 못한다고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 중에 그냥 도형, 텍스트 상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겁니다. 36번 옳지 않은 거. 자, 1번 키보드나 마우스 동작 매크로 작성하면 VBA 언어로 작성된 매크로 프로그램이 자동 생성되고 2번 기록한 매크로는 편집할 수 없으므로 없다는 거 틀렸죠. 다음 3번 매크로 실행의 바로가기 키가 엑셀 바로가기 키보다 우선하고 똑같은 내용이네요. 다음 37번 옳지 않은 거. 자, 1번 매크로를 지정한 도형을 클릭해서 실행할 수 있죠. 2번 매크로 대화 상자에 매크로를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죠. 매크로 보기 대화 상자 여기에서는 여기 매크로 보기 또는 매크로 이렇게 똑같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아무튼 거기에서 매크로 이름 선택해서 실행 버튼 눌러서 가능하고요. 3번 매크로를 기록할 때 지정한 바로가기 키로 실행할 수도 있죠. 그래서 다 가능한 방법들이고 4번 매크로를 지정한 워크시트에 셀 자체를 클릭해서 실행은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앞에서 도형, 텍스트 상자는 되는데 차트도 되죠. 근데 셀 자체에 클릭해서 매크로 지정은 못해요. 근데 나중에 다시 문제 풀 때 하이퍼링크 이야기 할 겁니다. 하이퍼링크는 우리가 손모양 나왔을 때 클릭하면 연결된 곳으로 가는 것이 하이퍼링크인데 그 하이퍼링크는 셀에 글자 써놓고 링크 걸어줄 수 있어요. 근데 매크로는 셀에서는 안 된다고요. 그 하이퍼링크와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네이버 주소를 적어 볼게요. 셀에. 자, 네이버 주소를 셀에 적었어요. 그랬더니 자동으로 요 셀에 적은 글자잖아요. 자동으로 하이퍼링크가 생겼고요. 손모양 나와서 클릭하면 네이버 창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이퍼링크는 셀에 돼요. 그 매크로는 셀에 적은 글자에 못합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세요. 헷갈리는 부분 있잖아요. 기억이 오래 가기 힘들고 헷갈리는 건 따로 적으시고 다음에 38번 옳지 않은 거. 자, 1번 매크로 기록 시 Alt키 조합 아니죠. 다음에 2번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매크로 아이콘을 추가하여 매크로를 실행한다. 자, 요 말은 지금 처음 나왔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이 윗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요 자리, 우리 저장 버튼, 실행 취소 버튼 있는 저 자리를 빠른 실행 버튼이라 하고요.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기타 명령 이렇게 갔을 때 매크로를 선택을 하면 자, 방금 제가 해놨던 이 금액이라는 금액이라는 요 매크로가 있죠. 요걸 선택해서 추가를 누르면 여기 등록이 됐어요. 확인하고 나올게요. 그러면 요 자리에 등록이 하나 됐어요. 돼 있죠? 자, 그러면 요거 지울게요. 그리고 여기를 딱 누르면 이익금액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다가 내가 매크로를 자주 쓴다. 여기 쓰는 거는 뭡니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자주 쓰는 것만 올려다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 이익금액 계산하는 걸 자주 써서 빠르게 쓰고 싶다면 여기다 등록해 놓고 클릭만 딱 하면 계산하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매크로 아이콘을 추가해서 할 수 있어요. 다음 3번 Alt F8번 키 눌러서 그럼 매크로 또는 매크로 보기라는 대화 상자 열리죠. 눌러 매크로 대화 상자를 표시한 후 매크로를 선택하고 실행 단추 눌러서 할 수 있고요. 4번에 그림이나 클립아트라는 개념은 옛날 문제라서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옛날 문제라서 이제 없는 겁니다. 그림, 도형 등의 그래픽 객체에 매크로 이름을 연결한 후 그래픽 객체 영역을 클릭하여 실행할 수 있고 맞죠?
아까 차트 보여드렸는데 그림도 우리가 삽입해서 넣으면 그림을 하나 삽입해서 넣어주면 그림이 여기가 있어요. 이 그림의 오른쪽 매크로 지정하면 되잖아요. 조절점이 있으니까 여기 조절점이 있으니까 그다랗게 나왔네 그죠? 다음 39번 옳지 않은 거 1번 개발 도구의 코드 그룹에 매크로를 클릭한 후 매크로를 선택하여 실행한다. 이 매크로 대화 상자 열어서 매크로 실행한다 라는 거고요. 2번에 셀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여 셀의 매크로를 연결하여 선택한다. 셀에 있는 텍스트에는 셀에는 못한다 했습니다. 그죠? 셀의 바로가기 메뉴로 안 된다는 거죠. 개체에다가 매크로 지정할 수 있고 3번 매크로를 기록할 때 지정한 바로가기 키를 눌러 실행한다. 컨트롤 A 눌러서 다음 4번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매크로 선택해서 아이콘으로 추가한 후 아이콘을 클릭해서 실행한다. 다 되겠죠. 40번 바르지 않은 거, 바르게 연결된 거. 자, 매크로 대화 상자에 옵션을 눌러서 옵션 단추는 바로가기 키나 설명을 변경할 수 있고 편집은 매크로 이름이나 명령 코드를 수정할 수 있죠. 옵션에서 바로가기 키와 설명, 편집에서 매크로 이름과 명령 코드. 41번 옳지 않은 거. 자, 매크로 평균 계산하기라는 매크로 대화 상자 또는 매크로 보기 대화 상자가 열려 있는 거고요. 자, 1번에 실행 단추를 클릭하면 선택한 매크로가 실행이 되고 2번 한 단계씩 코드 실행 단추를 클릭하면 선택한 매크로의 코드를 한 단계씩 실행할 수 있도록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가 실행이 됐죠. 비주얼 베이직 창이 열렸었고 3번 편집 단추를 클릭하면 선택한 매크로의 명령을 수정할 수 있도록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 실행이 됐고 4번 옵션 단추를 클릭하면 선택한 매크로의 이름 못 바꿨죠. 이름은 편집에서 바꾼다 했습니다. 바로가기와 설명을 수정할 수 있었죠. 자, 그 다음 42번 옳지 않은 거 마지막 페이지네요. 3분 만에 다 풀어야 되는데. 자, 옳지 않은 거 1번 매크로 이름을 선택한 후 실행 단추 클릭하면 매크로 실행되고 한 단계씩 코드 실행할 수 있죠. 그다음 3번에 만들기 단추를 클릭하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매크로 명령을 추가하는 거 아니었죠. 만들기는 새로운 매크로를 기록하러 가는 거죠. 비주얼 베이직 창에서 기록하러 가는 것이었다 했습니다. 4번에 옵션 단추 클릭하면 매크로 바로가기 키 수정할 수 있고 43번 옳지 않은 거 매크로 창 보여주고 있고요. 1번에 매크로 이름을 선택한 후 실행 단추 누르면 매크로가 실행된다. 네, 여기에서 실행 누르면 실행이 되고 2번에 한 단계씩 코드 실행 클릭하면 VBE가 실행되면서 실행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디버그 작업이 되죠. 다음에 3번에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는 새 매크로를 작성할 수 없다 했는데 여기 만들기, 희미하게 만들기가 있잖아요. 그 만들기로 없던 이름을 적어주면 만들 수 있다 했습니다. 4번에 옵션 단추를 클릭하면 매크로 바로가기 키를 수정할 수 있다. 맞죠? 옵션에서 바로가기 수정하고 그 다음 밑에 옳지 않은 거 묻고요. 자, 이 중에서 지금까지 공부한 걸로 시험장에 갔다면, 자, 3번 먼저 볼게요. Alt F8번 눌러 매크로 대화 상자, 매크로라고 하든 매크로 보기라 하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매크로 대화 상자가 표시되어 매크로 목록에서 매크로를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다. 이거 맞네요. 일단 이거 맞아요. 그죠? 다음 4번에 매크로 기록 시 컨트롤과 영문 문자 조합해서 바로가기 키 지정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럼 둘 중에 하나 찍더라도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되죠. 자, Alt F11번을 누르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가 실행되며 매크로를 수정할 수 있다 했는데 Alt F11번이 뭐냐면요. 자, 아까 개발 도구의 비주얼 베이직 여기 마우스 갔더니 뭐라 어떻습니까?
Alt F11번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누르는 거랑 똑같은 것이 Alt F11번. 요 창이 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네요. 1번에 Alt M을 누르면 매크로 기록 대화상자. 매크로 기록은 키가 없었죠. 근데 Alt M을 한번 그냥 눌러볼까요? Alt M. Alt M을 눌렀더니 그 바로 가기 키는 없어서 실행이 안 됐고요. 자, 우리가 키보드로 명령 내리는 방법 중에 이거를 수식, 데이터, 검토 이런 거 누르는 대신에 이거를 마우스로 클릭 이렇게 하는 대신에 Alt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글자가 떠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로 가고 싶으면 Alt 누른 상태에서 A를 누르면 데이터 메뉴로 가고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정렬로 가고 싶으면 SS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SS 누르면 정렬로 가요. 그렇게 키보드로 명령 내리는 방법에 Alt 어떤 키들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것만 뜨지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뜨지는 않았습니다. Alt 누르는 거요. 자, 우리가 마우스 동작이 안 될 때 키보드로 명령 내리고 싶다. 지금 엑셀 창 열려 있으면 같이 연습하셔도 돼요. 자, Alt를 딱 누르고 있으면 저 위에 글자가 자동으로 뜹니다. 그래서 홈에 가고 싶으면 H를 누르면 가고요. 그 중에서 만약에 조건부 서식에 가고 싶으면 L을 누르면 가요. 또 이 중에서 I를 누르면 이제 사라져 버렸네. 자, 그거 있는 동안에 Alt를 누르고 H를 누르면 홈에 갔다가 L을 누르면 조건부 서식에 갔다가 그다음 I를 누르면 아이콘 집합에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고요. 그게 이제 키보드로 명령 내리는 방법 중에 Alt 키가 있습니다. 45번 옳지 않은 거. 1번 리본 메뉴에서 개발도구 탭의 엑셀 표시 여부는 엑셀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다. 우리 개발도구 탭 우리가 실기 첫 할 때 개발도구 요거 나오려면요. 엑셀 옵션에 가시라 했어요. 그죠? 엑셀 옵션에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 요거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 리본 메뉴에 개발도구가 나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엑셀 옵션 창입니다. 엑셀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고요. 이번에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통합 문서는 자, 엑셀 저장 파일 확장명은 XLSX입니다. XLSX는 매크로 제외 통합 문서이다. 자, 확장명이 내가 엑셀 문서를 파일을 저장을 했는데 XLSX라고 돼 있으면 매크로가 없다는 겁니다. 엑셀에 XLSM이라고 붙어야 매크로의 의미에 M자가 붙었는 확장명은 매크로가 포함된 엑셀 문서고 통합 문서고 X는 매크로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다시 저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문제 나올 때 그때 또 볼게요. 다음 3번 엑셀의 매크로 보안 설정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되도록 되어 있죠. 아니죠. 참 잘못 이야기했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뭐였어요? 아까 매크로 보안에 앞에 보세요. 디지털 서명이 기본이 아니고 기본은 이거라고요. 알림이 포함됐는데 매크로 사용 안 하는 거 그게 기본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자, 그다음 4번에 개발도구 탭을 사용하면 매크로와 양식 컨트롤 사용할 수 있고요. 46번에 바로가기 요거는 문제 나왔으니까 요거 한 번 딱 그 상시 기출에 한 번 있었는데 그냥 문제 그대로 답만 외우고 가셔도 뭐 무난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자, 비주얼 베이직 에디트에서 매크로를 한 단계씩 실행하기 위한 바로가기 키는 요건 아까 했으니까 외우셨죠? 그죠? 내가 그 전에 다른 공부했던 것이 아까 45번 문제까지였다 하더라도 요거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요거는 외우시고 자 F8번이고 모듈 창의 커서 위치까지 실행하기 위한 바로가기 키는 커서를 내가 뒀을 때 그 커서 위치까지 사용하기 위한 키는 컨트롤 F8번. 그다음 이며 매크로를 바로 실행하기 위한 바로가기 키는 F5번. 그죠? 그냥 답만 외우세요. 그러니까 그 해보면 나오겠죠. 제가 그 해보면 나오는 거를 실습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외우시라는 겁니다. 다음 47번. 요 문제도 뭐냐면 상대 참조로 기록 버튼 눌러놓고 하면 뭐가 됐어요? 자, 요 상대 참조로 눌러놓고 이걸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을 때 옆에 성적 현황이 적혔잖아요. 성적 현황이 어디 적히는가 하면 요거 옆에 적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어딥니까? D3번이죠. 그래서 앞에 했던 것이 배경이 돼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내용들이죠. 다음 48번 옳지 않은 거. 1번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 상대 참조를 선택하는 거 있었죠. 매크로 기록을 위해서 상대 참조 선택하는 거 있었고 2번에 바로가기 키를 이용해서 매크로 실행할 수 있고 3번 매크로 저장 위치를 이런 거 공유 같은 뭐 이런 말 없었고요.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였죠. 4번에 매크로 보기 탭의 매크로 그룹의 매크로의 매크로 보기에서 매크로 이름을 선택한 후 편집을 실행하여 주석을 삽입할 수 있다. 자, 요 앞의 과정은 기억 못 하시더라도 매크로 보기에서 매크로 이름 선택해서 편집 가서 주석 넣을 수 있죠. 편집에서는 프로그램 코드도 넣을 수 있고 이름도 바꿀 수 있고 주석도 작은 따옴표 찍어서 할 수 있죠. 자, 그럼 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계속 개발 도구를 열어놨으니까 개발 도구에서 했는데 보기 탭에 첫날 요 이야기를 했었어요. 보기 탭에 매크로 그룹에 요 매크로 보기 요거 누를 수 있잖아요. 그죠? 보기 탭에 매크로 그룹이 있다라는 거 이야기했었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매크로 그룹에 매크로에 매크로 보기를 눌러서 그렇게 가나 우리가 개발 도구에 있는 거 누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매크로 보기에 가면 편집 가서 주석 넣을 수 있었죠? 예, 그럼 됐습니다.